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는 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 바로 그 결과물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 상원에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법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경론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법안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최근 시가총액이 무려 1,5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테더는 단순히 코인만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은 자산을 가지고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이자 수익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일종의 디지털 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널뛰는 기존 암호화폐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인데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디지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미국 달러랑 1대1 비율로 연동이 돼 있는데요. 이런 걸 달러에 패깅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가격이 널뛰지 않도록 설계된 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꼭 미국 달러에만 연동된 건 아닙니다. 금이라든지 유로, 그리고 심지어는 원화와 연동된 시도들도 점점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등장을 하면서 그 형태가 좀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정 화폐 담보형입니다. 이 말 그대로 달러 같은 실제 화폐를 예치해 두고 그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테더, USD 코인, 바이낸스 USD 같은 코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형입니다. 여기서는 달러 같은 법정화폐 대신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DAI라는 코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형인데, 이건 담보가 따로 없고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코인을 발행하고, 반대로 줄어들면 소각하는 식으로 가격을 맞추는 건데요. 이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테라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이 방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고, 요즘 투자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담보 구조를 갖춘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는 각국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요, 벌써 2023년에 미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투명성 있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니어스법 지금 추진 중인데,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반드시 현금이나 안전한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매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꽤나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첫 문턱을 넘긴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사실 쓰임새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자산입니다. 해외 송금할 때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디지털 결제에도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좋은 점만이 있는 건 아닌데요. 준비금의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가격 패깅이 실패할 가능성, 또 한 코인의 문제가 전체 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여기에 더해서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제도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금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 외부 감사 의무화, 그리고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같은 것들인데요. 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갖춰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